요즘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별 SNS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동네 중개업소가 제값을 쳐주지 않는다, 특정 부동산 이용하자, 이런 메시지도 보셨을 텐데요. 재산권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너무 과해서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또 담합으로 이어진다면 당장 내년부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조사 감독해야 할 한국감정원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란 건데요. 이유 있는 부동산 이하라 유민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마곡지구 일대입니다. 강서구청 이전이 유력한 데다 최근 3조 5천억에 달하는 마이스 개발이 교도에 올랐지만 일대 집주인들은 이 같은 호재가 집값에 제대로 녹아들지 않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화살이 향한 곳은 일대 공인중개업소. 중개업소가 짬짬이에 집값을 낮춰 팔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중개사들은 오해가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요즘은 부동산도 더 힘들어. 왜냐면 부동산들이 가격을 너무 안 올려준다. 실제로 여기서도 빨리 팔고 싶은 사람 국내로도 팔고 싶잖아요.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한. 높은 시세로 거래 중인 주변 단지의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속내는 이 아래로 팔지 말자는 겁니다.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하는 선에서 담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파트가 들어오지도 않았으면 집주인들은 호가를 있는 그대로 쳐주는 중개업소에만 매물을 내놓자고 독려합니다. 특정 중개업소를 콕 집어 이용하자는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은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주도권을 쥔 상황. 지난주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128.3을 나타냈습니다. 100이 넘으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지난 9월 말에는 98.5에 불과했습니다. 집주인들이 1억 원 넘게 올린 호가가 시세가 되고 그 위에 1억이 붙는 구조입니다. 집값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한국감정원에 집값 담합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전화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담합 신고는 받는데 처벌로 이어지진 않고 있어서입니다. 올해 100여 건이 접수됐는데 국토교통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단 6건. 그마저도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난 8월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거쳐 신고센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집값담합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재편됩니다. 집값담합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센터가 1차 사실 확인을 한 뒤 시도지사에 조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공정거래법 등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신고건만 국토부에 수사 의뢰했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인 겁니다. 자체에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실거래 신고 조사만 해도 관할 지자체에 제가 알기로 단합에서 1명 또는 2명밖에 없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딴 거 다 하시거든요. 제도 시행이 코앞인데 업무를 맡을 담당 공무원들은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한테 지금 내용으로 통보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바뀐다고 경기도청에서 교육을 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결국 조사 권한이 한국감정원에서 지자체로 옮겨간 것일 뿐 집값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담합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엉성한 한국감정원과 준비 안 된 지자체, 권한만 몰아준 꼴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유 있는 부동산입니다.